안녕하세요. i24 뉴스의 심층 인터뷰 쇼인 온 더 레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한 번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몇몇 에피소드를 빠르게 변화하는 뉴스 사이클에서 종종 간과되고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는 국내 문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 방송은 이스라엘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지만 최근까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집권 연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왔던 이스라엘 아랍계 인구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깊이 통합된 아랍계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의료 시스템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의료 시스템의 30%가 아랍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우파와 좌파 정부 모두에 의해 대체로 간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선거와 아랍 공동체 내에서 치솟는 폭력 속에서 이스라엘 인구와 아랍 공동체가 오늘날 직면한 현재의 도전과 기회들을 분석하기 위해 저는 레다 자베르와 함께합니다. 자베르는 아랍 사회, 공법, 그리고 법 집행에 대한 법률 전문가이며 이스라엘의 크네셋 위원회에서 이스라엘 내 아랍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강력히 옹호하는 활동을 오랜 시간 해왔습니다. 그는 아랍 사회 내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 정책을 옹호하는 아랍 안전사회센터 AMAN을 Effortless인 이사입니다. 자베드 씨,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아랍 사회에서 살인과 폭력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른바 확산되는 전염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범죄와 폭력 관련 사건으로 120명의 아랍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내 아랍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비율은 유대인들에 비해 14대 1로 더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객관적인 이유들 때문입니다. 아랍 사회는 수년 동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의료 분야에서도 나타납니다. 의사도 많고요. 학계에서도 우리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학계에서 여성의 수, 특히 아랍 팔레스타인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비율은 그들의 사회 내 비중보다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진전에는 부정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 이스라엘 국가는 정책적으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의 결과는 우리 공동체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동체에 경찰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우리는 작은 공동체였고 공동체 내의 연대감이 매우 높았어요. 하지만 이런 사회적 변화가 현실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지난 10년, 15년 동안 우리는 경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경찰이 부재하다 보니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돈이나 마약 등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고 경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엄청난 수의 폭발적으로 증가한 범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부, 즉 지금 범죄 문제에서 벤 그비르가 이끄는 극우 정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공공안전부 장관을 맡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정부 이후로 그 수치가 2배로 늘었습니다. 네, 정책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정부의 특정 정책이 범죄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범죄 증가로 이어진 정책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15년간의 사회 변화의 결과라고도 하셨는데 그 변화들은 무엇입니까? 변화와 국가 정책이 우리 사회 문제, 즉 모든 측면에서의 사회 변화를 다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범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민권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으로서 국가의 일부가 되면 국가는 당신의 일상 문제를 해결할 차원을 배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토지 문제, 인프라, 교육, 청년 및 청년 문제, 그리고 고용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국가가 늘 당신 삶에 관여하고 있으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수년 동안 국가는 중책적으로 이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개인으로서 우리는 학계, 의학 분야, 다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적고 이것은 수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위에서부터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아래에서부터의 실패도 있나요? 제 말은 아랍 지도자들, 지역 사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내 아랍 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나요?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지금 저의 분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시민권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문제에 대해 국가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요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저에게는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가 해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부가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은 필요하지만 항상 이 교육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우리 공동체 내에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영역, 우리의 공공 공간에 대해서요. 알겠죠? 우리는 벤그비르와 다른 부처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급증하는 폭력 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공공장소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살인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랍 사회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의 85%는 총기, 즉 대부분 불법인 총으로 저질러집니다. 이제서는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총기를 모두 압수하고 경찰이 와서 모든 무기를 수거한다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무기를 쉽게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주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 공동체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최대한 해봐야 칼로 찌르거나 돌을 던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갖게 되면 현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민간 기관으로서 신베티의 기술과 보안 세력의 또 다른 기술을 사용해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저를 아랍인을 안보 위협으로 보는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국가와 현 정부의 사고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우익 정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을 넘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범죄를 다루고 있지만 미래에는 이 선을 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무기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에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우파가 우리 공동체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무기를 수거하길 원합니다. 이 요구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정당과 여러 공동체 전반에 걸쳐 공통된 입장입니다. 모두가 국가가 이 무기들을 수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기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일부 공인들, 벤 그비르와 다른 이들은 항상 아랍 쪽이 유대인 쪽을 위협하는 것처럼 몰아가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범죄자들이 선을 넘어 보안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항상 유대인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보와 시민 생활의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민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논의하고 싶은 다음 주요 이슈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역할입니다. 또는 아랍 정당들이 집권 연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인데 2021년에 베네투와 라피도와 함께하기로 선택한 통합 아랍 리스트 람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왜 정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요? 즉, 왜 연정에 합류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 말은 영원히 야당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민에게 최선의 봉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제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네.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연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쪽은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정당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시온주의 정당들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랍인이 이스라엘 내에서 중요한 방정식, 즉 이스라엘의 안보와 유대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본질에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랍인이나 아랍 정당을 자신들의 연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1992년에 라빈이 연정을 구성할 때
두 개의 아랍 정당이 라빈을 지지하기 위해 그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라빈을 지원했습니다. 그의 정부를 대통령에게 추천했지만 연정에는 적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당시에는 평화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인들은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측에서는 연정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정부는 항상 점령과 점령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행동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우리 민족을 상대로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정부에 들어가면 집단적 책임 때문에 당신도 이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서한 지구의 정책 그리고 가자 지구의 정책에 대해서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질문은 단지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연립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당신의 책임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만수르 아바스가 2021년 외부에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립정부에 참여했을 때 베네트와 라피드 쪽에서 관점의 변화가 더 컸다는 말씀이시군요. 만수르 아바스보다는. 하지만 아랍 인구 측면에서 보면 연립정부에 아랍 정당이 들어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라피드가 연립정부에 합류하는데 서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 역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은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는 평범한 이스라엘 아랍인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군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아랍인들에게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만수르 아바스 같은 인물이 연정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더 나아졌거나 이스라엘 정치에서 아랍인들의 참여가 더 정상화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프탈리 베네트가 연정에 아랍 정당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시오니스트 정당들이 오직 시오니스트 정당만 가능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랍 사회는 이 문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아랍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번이 이 특정 정부에서 벗어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에 참여하는 것은 범죄나 다른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우익이 연정을 구성하는 이 시대를 끝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일, 지금 서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정착민들이 지금 서한 지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정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아요. 누가 이 새로운 연정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에서 그가 우파 출신이고 그는 똑같이 하지는 않겠지만 점령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세요. 이건 네, 이제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여론을 양분시키는 두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는 1992년에 그랬던 것처럼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정부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 변화든 지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지금 정당들이
이스라엘의 야당이 연정을 구성한다면요.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어떤 정치적 대안도 없습니다. 정치적 대안은 우파가 다시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치적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정당 진영을 지지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은 만수르 아바스, 납탈리 베네트, 야이르 라피드가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모델보다는 1992년 라빈이 외부에서 지지를 받았던 모델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한 가지 매우 중요하고 깊은 점이 있는데 저는 아랍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의 분쟁에 아랍인들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때때로 유대인들이 어느 편에 설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 또는 전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할지 아니면 독재를 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대중, 즉 유대인 대중의 문제이지 아랍 대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라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시온주의 유대인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익은 지금 매우 호전적이고 매우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폭력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아랍 인구도 여러 문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빠른 질문 코너입니다.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 사진은 2021년 선거운동 중에 네게브에서 베두인 지도자들과 만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그는 자신을 아부 야이르라 했습니다. 아부 야세르. 거짓말쟁이. 좋아요. 그건 정말 무거운 말이네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슈파람에 있는 당 본부에서 아랍 공동명부가 크네세트에서 15석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한 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연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내내 우리 정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났고 그들은 우리의 현실을 바꿀 역사적인 순간을 놓쳤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올해 1월에 찍은 것입니다. 이들은 사크닌에서 4개 주요 아랍 정당의 지도자들이 공동 명부를 재구성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모습입니다. 공동 명부는 아직 재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사크닌 시위 후에 찍힌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크닌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중의 압력 아래에서 그들은 단결로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이 보여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공동 명부가 만들어지나요?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다 자베르 씨, 오늘 저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온 더 레코드에서 다시 뵙길 바랍니다. 오늘과 이전 방송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